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대입 전형을 아직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학 전형은 크게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과 교과가 반영되지 않는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가 반영되는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종합 전형에도 학업 역량 이외에도 정량 평가를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도 교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과 미반영 전형은 대표적으로 종합 전형이 있는데 논술도 교과 없이 100% 논술만 반영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를 반영하지 않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과 반영 전형을 이렇게 8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과 100%, 그러니까 뭐 최저 없이 무최저로 교과 100%로 쓸 수 있는 전형이 있고, 아니면은 두 번째는 교과와 수능, 그러니까 교과에다가 최저를 거는 전형들이 있죠.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걸려가지고 최저가 걸리면 생각보다 컷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 플러스 면접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가 대표적이죠. 연세대 면접형. 그 다음에 이제 교과의 적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적성 전형이 뭐냐면 그 논술 전형처럼 시험을 보는 건데 좀 시험 난이도가 우리 교과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교과 과정에 맞춰져 있긴 하지만 적성 전형은 조금 더 수능에 가까운. 논술은 수능보다는 뭐 인문계는 글을 쓰는 걸 보는 거고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적성은 국어 수학 아니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아니면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학교들마다 조금 다르게 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수능 최상위권 난이도는 배제하고 중간 난이도로 생각해서 보면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적성에 수능 최저가 걸린 학교가 있긴 한데 고려대 세종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논술의 교과를 섞는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논술 100%도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은 교과를 섞습니다. 하지만 교과 반영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의 논술 전형으로 판가름이 나긴 하죠. 뭐 논술에도 뭐 최저를 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교과 플러스 종합. 이제 이게 중앙대 학추나 뭐 경희대 고교연계, 건국대 학추, 홍대 미술 우수자 뭐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교과와 종합을 섞어가지고 보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해양대도 그렇고 뭐또 지역대학, 지역 사립대로 가면 종합에다가 교과 섞어서 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교과 미반영 전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류 100 전형이 있겠죠. 서류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제시문 면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에서 만들어 온 제시문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일정한 시간 이후에 답을 하게 하는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가나다 순입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일반 면접도 보고 제시문 면접도 보는 형태고요. 서울대는 일반 면접 없이 바로 제시문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서류에서 판가름 나고 그 이외에 뭐 진실성이나 이런 건 거기 지균에서만 따지고요. 연세대가 면접형 말고 학업우수 쪽이 제시문 면접을 보게 됩니다. 서류에다가 일반 면접 보는 게 대부분이죠. 2차, 2단계 전형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서류에다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냥 서류에다 수능 맞추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홍익대죠. 홍익대하고 그 다음에 저기 부산대, 부산대가 또 이화여대, 네 그렇죠. 그런 학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의대들이 그 단국대 의대나 이런 데가 이제 서류 플러스 수능 최저 가지고 결정이 나죠. 그 다음에 서류 플러스 제시문 면접도 있는데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되는 전형이 있어요. 학교들이 있어요. 고려대하고 서울교대 일반 전형 여기가 이제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고려대 제시문 면접은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서류와 수능과 일반 면접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의대가 그렇죠. 의대에서 일단 뭐 최저를 미리 맞춰 놓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최저 맞추고 안 맞추고 상관없이 먼저 면접을 다 봐놓는 학교들이 있고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6번의 경우는 거의 의대가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중 면접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자도 교과를 반영하지 않고요. 논술 100%도 교과 반영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16개로 분류를 해봤어요. 16개로 분류를 해봤는데 본인이 어떤 게 제일 잘 맞는지를 본인이 잘 판단할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아직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아직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몇 개로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유형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교과에 주력을 쏟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모의고사 나오는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내신, 그다음 비교과 활동 정도, 그다음 논술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지 요 네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저런 지금 저 그래프에 있는 학생은 내신만 좋고 뭐 비교과나 모의고사는 내신이 좋은 만큼 그냥 받쳐주는 거고 논술은 별로 준비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죠. 네. 이런 학생들이 이제 교과 쪽에 치중을 해야 돼요. 비교과가 없으면 내신이 1점대 초반이어도 뭐 건국대도 막 떨어집니다. 네,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을 보통 걸긴 거는데 이제 뭐 교과 전형을 주력으로 써야죠.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는 전형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각 대학교가 교과 전형 결과를 너무 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도 되면 붙겠다 떨어지겠다가 대충은 나와요.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붙습니다. 내신이 좋게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1.2, 1.3인데 내가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런 데밖에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뭐 한양대가 뭐 1.6, 1.7에서 합격자가 나온다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학과를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1.7이면은 작년에 붙었다고 올해 붙을 수 있는 내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뭐 1.3 안쪽으로 들어와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인기학과는 그렇지도 않죠. 인기학과는 1.0에서 끊기는데 1.0에서도 무슨 1.0이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합격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이 쓰기는 편한데 합격은 참 어렵고 뽑는 학교도 많지가 않죠. 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써야 되는 유형을 보겠습니다. 모의고사도 좀 나오고 논술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신 비교과가 좀 안 나오는 케이스죠.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원래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학교 수업이나 뭐 활동이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죠. 주로 이제 학교 생활 말고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 이런 학생들은요, 이제 뭐 뇌신과 활동에 관계없이 논술 점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니까 네,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는 준비해야 될 게 좀 적어요. 네, 논술 문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 준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논술 전형에서 붙을 수 있는데, 논술 전형의 단점은,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합격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합격자가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6논술을 미리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재수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예. 만약에 이제 정시까지 가기 싫은데 논술 전형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저가 높은 곳 위주로 쓰시기 바랍니다. 최저가 높을수록 실질 경쟁률은 낮아지거든요. 본인이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최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죠. 거긴 진짜 누가 붙을지 모르는 곳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의고사가 한 3등급 정도 네, 나오고 나머지 내신이나 비교과나 논술이나 다 안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가 4등급 이하잖아요. 그거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50문제에 뭐 70분, 60문제에 60분 뭐 이런 식이라서 보자마자 파파박 풀어야 되는데 그게 모의고사로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적성 전형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는 안 했지만 어, 기본 머리가 있어서 뭐 역전이 가능할 것 같은 학생들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5.5등급 내에서는 적성 전형 점수에 의해서 합격이 가능하긴 한데 5.5 바깥으로 넘어가면 교과 점수에서 깎이는 점수가 많아가지고 합격이 불가능합니다. 거의. 네. 5.5 넘어서 붙는 경우는 거의 못 받고요. 서경대가 조금 많이 봐주긴 하는데 서경대도 6등급 넘어가면 합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고에서 6등급이 넘어갔는데 서경대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예, 정시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신이 5.5등급 바깥이면 뭐 적성 전형은 합격 확률이 빵프로니까 차라리 논술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빵프로나 0.1%나 뭐 불합격할 확률은 훨씬 높은 거죠. 예, 일단은 뭐 그래도 합격하고 싶다면 뭐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 바깥은 절대 못 쓰겠다. 내가 점수는 안 좋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 종합전형을 노려보시는 게 그나마 합격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예. 종합전형 주력 유형은 이제 이런 학생들입니다. 내신도 잘 안 나오고 모의고사는 이미 버렸고 논술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활동을 많이 해 놓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나머지를 다 안 한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이 학교에 간혹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육종합이나 특기자나 이런 걸 쓰는데 내신이 안 나오면 특기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쓰는 걸로 좀 웬만하면 가닥을 잡으시고요. 가끔씩 낮은 내신에서 뜬금없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5등급, 6등급 대에서 이런 활동 많이 했던 애들이 전공력 합성이 좋다는 이유로 하나, 둘씩 가끔씩 뽑혀 나갑니다. 뭐, 많으면 1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겠죠? 본인도 왜 붙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과연 나인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예. 만약에 6개 다 종합전형을 쓸 거면 최대한 본인이 쓸 수 있는 학교의 폭을 넓게 쓰시는 게 좋아요. 정시 입결 기준으로 너무 촘촘하게 쓰면 6개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넓게 내가 만약에 내신이 2등급 이러면은 어,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들 기준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까지는 내려와야 네. 이런 좀 비교과 준비 정도가 많은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점수가 안 나오면 숱이 떨어지는 순간 재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스펙트럼 넓게 쓰셔서 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입시를 해본 결과 그렇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이 또 몇 개 더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잘라야겠네요. 방송 시간이 계속 늘어져가지고 한번 자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